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제만 해도 6만 7천 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최대 7만 1,600달러까지 상승하며 한 방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반감기 이후 조정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 전 고점이었던 7만 3,800달러를 돌파 시 8만 달러도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날려버릴 시기가 온 것일까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7%,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무려 12% 상승했습니다. 7만 950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24% 상승한 3,674달러대, BNB의 경우는 4.65% 상승, 솔라나가 9.92% 상승, XRP는 5.42% 상승한 0.5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4%,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5.4%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과연 7만 달러를 넘을 수 있을지 우려하던 모습에 보답이라도 하듯 한 방에 원웨이로 상승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만 4천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을 대거 청산시키며 이 숏 스퀴즈까지 일어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큰 상승을 일으킨 소식, 특히나 이더리움이 거의 20% 상승한 배경에는 하나의 소식이 나와서였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SEC 이더리움 현물 ETF 19B-4 서류 업데이트 요청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19B-4 서류가 무엇인지, 업데이트된 게 왜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승인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뉴스 전문 X 계정 DB에 따르면 미국 SEC 거래 및 시장 부서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신청 증권 거래소들에게 19B-4 서류를 수정 및 재제출하라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다수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이 마감되는 가운데 신청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은 승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라면서, 다만 이것이 100% 승인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S-1 이 증권신고서 승인도 받아야 하며, 좀 이따 S-1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 기관이 이를 승인하기까지 무기한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수많은 전문가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소식이 나옴으로써 크립토 마켓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19B-4 서류라는 것은 미 SEC에게 제출되는 문서입니다. 이 거래소가 새로운 규칙이나 기존 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이 되게 되는데, 즉 이 서류는 SEC가 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제출되면 SEC는 규칙 변경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 공공 의견을 수렴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서류를 재제출하라라는 요청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SEC가 제한된 ETF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승인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즉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9B-4 서류의 제출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SEC가 말한 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들이 재제출하면 SEC는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규칙 변경의 적합성을 평가하게 되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재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칙 변경의 영향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SEC의 19B-4 서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승인이 된다면 ETF를 상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ETF 발행사는 S-1 서류를 SEC에 제출하여 ETF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SEC는 S-1 서류를 검토하고 이 발행
시행사의 재정 상태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평가하여 최종 승인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된다라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공식적으로 시장에 상장되며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S-1 서류라는 것은 새로운 증권을 발행할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SEC로부터 승인이 된다면 기업은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증권은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ETF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제출과 관련하여 승인 날짜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다가오는 5월 23일 바네크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다음 날인 5월 24일 아크21 쉐어즈의 ETF가 최종 결정 나게 됩니다. 5월 30일 해시덱스의 ETF가 결정이 나며 6월 18일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이 현물 ETF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리고 8월 3일과 7일 각각 피델리티와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만약 승인이 나게 된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월 23일 현재 신청된 모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동시에 일시 승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완연한 상승장의 재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이 25%에서 75%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이 블룸버그 ETF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죠. 이 에릭 발추나스가 한 말인데 성명을 통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일부 정보를 받았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ETF 전문가인 제임스 쉐이파트와 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상향 조정했고 오늘 오후 SEC가 이 문제에 대해 180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뒤집힌 것이죠. 만약 5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시장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SEC의 경우는 과거부터 주구장창 이 비트코인은 상품인 것 인정하는데 그 외에 이더리움 포함하여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만약 승인이 된다라면 본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XRP와 같은 다른 암호화폐 ETF 신청자들이 SEC의 요구사항과 기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는 다른 알트 ETF에 대해 선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후 XRP와 같은 다른 ETF 신청자들은 이와 유사한 논리와 자료를 기반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최종 결정 기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일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하며 다시금 정말 몇 달 만에 익스트리미 그리드 이 극단적인 탐욕 단계 돌아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최근 비트코인을 반대하거나 비판해온 이 주요 인사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내가 정부라면 암호화폐를 폐쇄할 것이라는 등 이 주장을 하며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이 JP 모건은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고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에서 이 브로커 딜러로 참여해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이 최근 제이미 다이먼은 조기 은퇴를 시사하게 되는데요. 이 뱅가드의 CEO의 경우 이 팀 버클리는 비트코인 ETF를 배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임으로는 비트코인 ETF 인덱스 투자를 이끌었던 살람 렌지라는 인물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의 후임으로는 골드만삭스 출신 피터 민츠버그가 임명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반대하던 인사들이 퇴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점점 더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또한 미국 정치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친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얼마 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 반발이 심했던 탓일까요? 11월 대선을 의식한 것일까요? 이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걸고 있죠. 이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치자금 모금에도 암호화폐를 받겠다라고 공약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정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이다라는 식으로 조롱까지 하였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던 인사들이 물러나는 이 현상은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가 아닌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 제가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되돌아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크립토 마켓을 알고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에 꼽을 만큼 중요한 선택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완연한 상승장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연한 상승장의 딱 사이클에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